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리고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수가 좀 더 하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수 방어적인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다 모아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안녕하십니까, MTN 야간 특송 정전 전문가입니다. 새로운 한 주가 됐는데요.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 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235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이번 주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0.75%는 뭐 기정사실인데 과연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. 문제는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하방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나마 삼성전자가 금일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지수의 변동성은 서서히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. 우선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리고 시장 자체가 불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수가 좀 더 하락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수 방어적인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다 모아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. 우선 지수 방어 섹터로 좀 볼 수가 있는 건 뭐 통신이라든가 게임, 제약,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약 바이오 쪽 섹터가 된다,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. 지수가 빠지면 같이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, 그래도 지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, 제약바이오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.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.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5월 달에 바닥을 찍고 한 2, 3개월간 뭐 3, 4개월간 반등의 좀 모습들을 보였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한 달 좀 넘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, 이젠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죠. 그러면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. 원달러 환율이 1,400원대 간당간당 하고 있죠. 그러면 수출주들, 즉 내수 쪽뿐만 아니라 수출도 하죠. 근데 수출 쪽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 그래도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원화약세 수혜주가 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. 우선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우선 이 기업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수출 및 내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. 작년 기준이지만 어찌됐든 다 비슷비슷한데요. 기타 100%가 좀 되어 있고요. 램시마라든가 트록시마, 이 허주마 뭐 이런 기업들, 이런 부분들, 치료제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0%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또 추가적인 근거로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와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3분기도 원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수혜를 좀 입어서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예상치를 좀 상회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20년도죠. 20년도에 고점을 기록을 했어요.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죠. 그러면서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. 1차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대가 약 한 8만 원 언저리대였었고요. 그리고 중심 라인대를 보게 된다면 약 한 6만 원대 초반 자리대, 한 6만 2천 원이나 6만 3천 원을
기점으로 해서 박스권역에서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, 그 부분들이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. 그리고 시장을 좀 종목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 N자형의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럼 이렇게 한 마디가 빠졌죠.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마디가 더 밀릴 수 있어요. 그러면 매수 타겟으로 좀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한 67,000원에서 65,000원 정도, 요 정도로 매수 타겟을 좀 잡아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7만 원대 초반 자리대, 7만 1,000원이나 7만 2,000원 자리대가 단기적인 목표가, 저항 자리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러면 난 단기적으로 봤다 싶으면 그 원저리대에서는 일부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전고점인 8만 원 정도 때까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제가 이렇게 짧게 잡아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.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건데 밀려 내려왔을 때의 막판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, 가급적이면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진 않는데 제가 이번에 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릴 거예요. 만약에 6만 1,000원짜리대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일단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MTNW 야간 특송 정재훈 전문가였습니다.